네,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기류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큰 그림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지, 바뀐 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시장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코로나 재유행에 음, 음, 지금 음, 날씨가 음. 쌀쌀해지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100명 넘었죠, 오늘. 네, 일찍 확진자 보니까 좀 증가하는 추세여가지고 이게 또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네, 코로나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합니다. 결국 이 심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피로감이 엄청나게 내가 봤을 때 누적돼 있다라고 봐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나 코로나보다도 내가 살기가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네, 네. 자, 그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충격이 이전처럼 그렇게 깊고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겪었던 코로나가 생각보다 치명률이, 사망률이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전염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로 인해 사망하는 건 이전에 독감이나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코앞까지 다가온 치료제의 개발입니다.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것은 치료제로 인해서 언제든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네. 이 코로나가 재유행 확산이 시장에 충격을 요인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 미증시의 흐름도 보면은 크게 흔들림 없어요. 그냥 견조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우리 시장도 보시면은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어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거래소가 잘 가고 코스닥 그러게요. 죽였는데 네, 네. 어제부터 바뀌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리는 부분 하나 하고요. 네. 일단 또 하나는 일단 3억 내주주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3억 내주주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완화책을 줄 거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우리 3억으로 그냥 그대로 갈 거야 하면 아마 코스닥 다시 떨어질 겁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이 녹아져 있으면서 저점 매수세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잘 파악하고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주셨는데 그러면 대선의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바쁘게 지금 격전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 격전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텃밭에서 이게 또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선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모든 매스컴은 바이든의 우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안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들어갔을 때 미국 국민들한테 설문을 했을 때는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트럼프는 국민을 위한 것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외부 국가들이 봤을 때는 미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긁어주고 나를 위해서 세금 깎아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표 당일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리스크 있는 부분은 별 차이 없이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는 눌러앉을 겁니다. 왜?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대통령이 안 되게 되면 줄 소송이 그냥 나와 있어요. 아주 대통령 그만두면 법원 다니다가 아마 시간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여생을. 그렇기 때문에 여튼 바이든이 된다, 트럼프가 된다 했을 때 바이든이 됐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많지만 또 부정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시장을 무턱대고 위쪽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땐 시장이 더 드라마틱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트럼프 당선되고 아니야 하는데 오히려 그냥 의외로 갔죠. 시장 많이 좋아졌죠. 이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면 부양책 트럼프가 네. 당선되면 엄청나게 던져버릴 거예요. 네, 네. 그럼 시장은 그거 보고 가는 거죠 또. 네. 시장도 시장이지만 저희가 너무 또 힘들고도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확산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 종목별로는 어제부터 반응 많이 나와가지고 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체킹해 주셨어요. 다음은 저희 LG화학 얘기 오늘 뭐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대표를 던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의 이런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포대결 양상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관심은 그럼 이게 부결이 될 수가 있을까? 이제 여기에 의문표가 달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주가 보면 부결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죠. 네. 만약에 부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LG 쪽에서 주가 매집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매집을 할 텐데 이 결국은 제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포지션 봤을 때는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그러면은 결국 LG화학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미래 신사업에 대한 발목 잡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러한 행태는 주주가치 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는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 모든 기업들이 과거에 보면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분할하고 합병하고 그것은 결국 지들의 지배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누고 합병하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 LG화학이 자기들의 어떠한 지배구조라든가 아니면 자금을 유치하고 이러한 것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결국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게 부결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일단 국민연금이 10.4% 갖고 있고요. 외국인이 40%, 그다음에 LG가 30.6% 그리고 개인이 이제는 한 19%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 10%보다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더 큰데 일단 외국계 세계 자문사들은 LG의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40% 합친 LG 30M 70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유를 갖고 주가 방어를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차트 보시면 이 LG화학 같은 네. 경우 주가 한바 흐름 보면요. 뭐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시장이 엉클어지게 되면 아마 이전의 저점 다 깨고 내려가겠죠. 한 60만 원도 깨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시장이 견조하게 가면은 결국 60만 원 정도 지지해주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한 67만 원 여기까지 아마 박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능성 거의 없다. 주가상의 반응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이거에 귀 쫑긋하고 계신 분들이 LG화학에 투자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도 잠깐 좀 강했었는데 이게 그 이후 어떻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분사가 되고 나서 네, 그 이후에는 또 LG화학의 주가 향방이 단계적으로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 아니면 방향 확실히 잡고 오히려 가게 될지 그 이후에 좀 주가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한 종목은 죽여버리고 하나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LG화학은 떨어지고 그 물적 분할한 종목이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키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LG화학 갖고 계신 어떻게 분들은 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데 아주 길게 보게 되면은 결국 그거로 그 분사한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LG화학의 지배권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 가치가 부각되면서 올라는 가겠지만 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G화학에서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포지션을. 네, 내가 봤을 네네. 때는 이 60만 원 깨게 되면 위험 관리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매기가 많이 이동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걸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틀밖에 지금 주주 총회까지 기간 안 남았습니다. LG화학이 어떤 또 당근책을 내놓게 될지도 보시면서 주가 향방 좀 체킹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오늘도 가장 분위기가 좋은 게 신재생 쪽, 뭐 태양광, 뭐 풍력, 수소까지 해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모멘텀이 사실 가장 든든한 것 같아요. 오늘 또 내부적으로는 그린우드 엑스포도 개막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 추세라고 완전히 봐야 될지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워낙 네.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네.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린 뉴딜 이건 분명히 우리 미래 성장 먹거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제는 기존의 그 석유라든가 이러한 건
줄이고 석탄도 줄이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내연 자동차도 이거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누가 돈 줘야지 차도 바꾸는 건데 내가 타고 있던 걸 확 바꿀 수 없는 거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갑자기 실적이 늘고 매출이 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바이든 당선되게 되면 특히 이 신재생 관련돼서는 바이든이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고 인프라 투자도 이쪽으로 하겠다 하면서 일정 부분 어찌 보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과연 이 주가들의 위치가 고점에 있다라면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때 매도 타이밍.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한 번 부각되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상 뉴스라는 거는 주가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 잘 아는 일단 풍력하면 우리 이제 CS 윈드인데 이 CS 윈드도 보면 최근에 뭐 많이 떨어지고 이제 60일 이평선에서 공방하고 있죠. 그럼 얘는 제가 봤을 때는 10만 6천 원 여기 가기면은 또 떨어지고 하면서 좀 방향성을 못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듀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등 나오면 가봐야 60선 즉 한 4만 5천 원 가게 되면은 또 되돌림 받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테마단의 종목들 신성에너지 이런 거는 많이 눌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또 리바운드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주저했을 때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태양광 쪽에 사실 저희 바이든 후보와 연결시켜 본다면 태양광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덩치가 가장 큰 걸로 본다면 OCI가 될 것 같은데 거의 오늘 한 7% 가까운 또 슈팅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의미 있게 추세를 볼 만한 종목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자, OCI 같은 경우도 최근 2주 고점이 65,600원이에요. 그럼 오늘 쫙 보면은 65,200원까지 가고 이제 내려오고 있죠. 자, 일단 OCI 같은 경우도 지금 가기 위해서는 이 이전 고점 65,600원을 치고 가줘야지 아마 좀 조정 주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이러한 종목은 오늘 좀 쏴줬어요.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얘가 추세적으로 치고 다시 이전 고점 치고 가기에는 조금 분위기상 좀 약하다 좀 이렇게 보여줘요. 수급이 더 들어와줬더라면은 한 번 더 조정 이후 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좀 오후까지 좀 한번 봐야겠죠. 지금 11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래가 조금 한산하네요. 네, 거래가 더 늘어나야지만 조금 더 추세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네,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아는 악재는 결국 그게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시장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런 악재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걸 악재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에 있어서 크게 간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고요. 떨어져도 우리가 아는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면화된 거는 일단은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